책상 아래다가 나무를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오클루전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바닥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책상을 가려버리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손을 갖다 대도 손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은 전혀 AR 같지 않고 현실 세계에 녹아든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ENV의 오클루전 모드를 켜볼게요. 이게 가장 저성능으로 오클루전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테두리 부분이 굉장히 노이즈한 걸 볼 수가 있죠. 모드를 좀 더 업데이트 해볼게요. 미디엄 정도도 꽤 괜찮네요. 그리고 베스트로 하게 되면은 크게 차이가 없네요, 미디엄이랑. 이렇게 책상 아래에 있는 나무가 잘 가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짜 AR이 현실 세계에 녹아드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휴먼 모드도 한번 켜볼까요? 바로 베스트로 설정을 해볼 거고요. 프리퍼런스 모드도 프리퍼런스 휴먼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에 제 손이 이렇게 가리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손이 나무 앞에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가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쪽 부분은 알고리즘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좀 멀리에서 하면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가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AR 오브젝트의 앞면에 제가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AR 오브젝트의 뒤쪽으로 손을 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AR 오브젝트에 의해서 손이 가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터치를 할 때마다 무분별하게 AR 객체가 생성되지는 않고 그 객체가 원하는 터치하는 영역으로만 이동이 되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 어색한 점이 있어요. 그 AR 객체가 배치되고 나면은 오클루전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오클루전을 적용을 해야 안 보이는 영역에 있을 때 AR 객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서 좀 더 사실감 있는 깊이 있는 표현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AR 카메라 부분으로 올 거고요. AR 카메라에서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름은 AR 오클루전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AR 오클루전 매니저가 나와요. AR 오클루전 매니저를 AR 카메라의 컴포넌트로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 환경의 뎁스 모드를 설정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디바이스 상에서 좀 더 빠르게 이 뎁스 모드를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느리더라도 완벽하게 보여줄 건지 선택하는 옵션인데요. 디바이스의 스펙에 따라서 좀 AR 앱을 돌리는 게 좀 버겁다. 빨리빨리 그냥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패스티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 뭐 성능과 관계없이 완벽하게 AR 객체가 오클루전 되어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베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베스트를 선택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휴먼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AR 코어는 지원하지 않고 AR 키트 쪽에서만 지원을 하는 기능인데요. 사람이 가렸을 때 그 사람이 가린 영역도 인식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가려질 것인지 그 부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저는 베스트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AR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고 AR 오브젝트 뒤쪽에 사람이 가게 되면은 사람이 AR 오브젝트에 의해서 가려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루전 프리퍼런스 모드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나 환경이나 인식해가지고 오클루전을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두 가지 기능을 다 제공을 한다 하면은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선호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뭐 AR 코어 같은 경우는 휴먼 오클루전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환경 오클루전을 선호한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AR 키트 iOS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사람의 오클루전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Prefer Human 오클루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두 기기 모두에서 동작하는 기능을 확인해 줄 거기 때문에 일단 Environment 오클루전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만 추가하게 되면은 다른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비교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UI 쪽에서 패널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캔버스에서 UI 패널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패널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치로 되어 있는데 가로 폭만 스트레치로 바꾸고 하이트는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이트는 한 150 정도로 할 거고 그 씬의 하단 부분에 버튼 리스트를 만들 거라서 이 패널을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한 75 위치로 내려주시고요. 백그라운드도 은은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검은색으로 오퍼시티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패널 하단에 필요한 버튼 3개를 만들 거예요. 버튼의 역할은 이 버튼 3가지를 만들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뎁스 모드가 변경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의 뎁스 모드를 바꾸는 버튼 하나, 그리고 휴먼 세그멘테이션의 뎁스를 바꾸는 버튼 하나, 그리고 오클루전의 프리퍼런스 모드를 바꾸는 버튼 하나, 이렇게 3가지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패널에서 버튼을 만들어 줄게요. 버튼을 추가해 줄 거고 버튼 사이즈는 250, 한 120 정도?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도 좀 40 정도로 정해줄 거고요. 버튼의 이름을 지어줄게요. env 뎁스 버튼. 그리고 동일한 형식으로 버튼을 2개 더 만들어줄게요. 하나는 휴먼 뎁스 버튼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프리퍼런스를 수정하는 버튼. 프리퍼런스 버튼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3개 만들어주고요. 이게 버튼들이 오버랩 되니까 패널 부분에다가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줄게요. 호리즌털 레이아웃 그룹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버튼이 정렬되게 했고요. 차일드 요소의 정렬값을 정하기 위해서 미들 센터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UI를 구성해 봤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버튼이 눌릴 때마다 오클루전 모드가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AR 카메라 부분에서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볼까? AR 오클루전 컨트롤러라고 지어볼게요. AR 오클루전 컨트롤러라고 지어볼 거고요. 여기에다가 스크립트로 버튼을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이 떴으면 일단 스타트랑 업데이트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다 지워줄 거고요. 이전에는 버튼 이벤트를 처리를 해줄 때 각각의 버튼에서 여기에 온클릭 이벤트를 추가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스크립트 단에서 아예 모든 버튼을 입력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입력으로 버튼 자체를 받을 거예요. 입력으로 버튼을 입력받을 거고요. env 뎁스 버튼을 입력받을 거고 그리고 버튼 쪽에 임포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유니티 엔진.ui를 유징으로 추가를 해주시고요. 버튼 3개니까 휴먼 뎁스 버튼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프리퍼런스 버튼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3개의 버튼을 만들어 줄 거고 이 버튼을 유니티 쪽에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위쪽에 시리얼라이즈드 필드를 추가를 해줄게요. 저희가 AR 오클루전 매니저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AR 오클루전 매니저 컴포넌트도 받아와야 돼요. AR 오클루전 매니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위쪽에 AR 파운데이션을 유징을 해줄게요. 그리고 초기화를 위해서
awake를 만들어 줄 거고요. awake 함수 내에서 초기화를 해줄게요. 일단 AR 오클루전 매니저에서 get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AR 오클루전 매니저를 받아올 거고, 그리고 이 각각의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함수가 호출되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너를 달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env depth 버튼이 on클릭됐을 때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할 건지 그 함수를 이쪽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함수는 뭐 change env depth mode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 함수는 아래쪽에서 만들어 줄 거고요. private void change env depth mode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리스너를 달아주게 되면은 이 env depth 버튼이 눌릴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되고 이 함수 내부에 있는 로직이 수행이 될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human depth 버튼이랑 preference 버튼도 설정을 해줄게요. change human depth mode 그리고 preference 버튼도 on클릭이 되면은 change preference mode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함수를 껍데기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시리얼라이즈드 필드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env depth 버튼과 human depth 버튼, preference 버튼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은 여기 패널에 만들어놨던 저희의 버튼들을 그대로 이어줄 거예요. human depth 버튼, preference 버튼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env depth 모드는 여기에 있는 disabled, fastest, medium, best 이거 네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변경이 되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AR 오클루전 매니저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뎁스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AR 오클루전 매니저 request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environment 뎁스 모드와 human 뎁스 모드, 스텐셜 모드, 그리고 오클루전 프리퍼런스 모드를 바꿀 수 있도록 변수가 노출되어 있어요. 이 모드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코드로. 그래서 일단 뎁스 모드부터 바꿔볼게요. 뎁스 모드를 일단 살펴보면은 이 request environment depth 모드 같은 경우는 environment depth 모드라는 인원값이 존재를 해요. 이 environment depth 모드의 인원값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environment depth 모드를 검색을 하고 environment depth 모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AR 서브 시스템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depth 모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에 disabled, fastest, medium, best 이거 네 가지 형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네 가지 형태가 있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인원값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버튼이 눌릴 때마다 다음 인원값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짜볼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짜주시면 돼요. 여기 system.enum.getValues 그리고 type of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작성해 주게 되면은 이 여기 안에 있는 인원값이 몇 개인지 그 랭스 값을 이쪽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4개였으니까 아마 맥스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if 만약에 현재의 environment depth 모드가 맥스보다
맥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다시 0으로 돌아와줘야 되니까 게스트 뎁스 모드를 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외의 케이스에서는 그냥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순환된 구조로 차례대로 넘어가면서 뎁스 모드가 변경이 될 거예요. 이게 인원값이 재설정을 해줘야 돼서 인트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change human depth mode와 change preference mode 함수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구조라서 그대로 copy and paste를 해줄 거고요. 여기서 다른 점이라고는 이쪽에선 request depth mode였지만 여기에선 human depth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requested human depth mode를 사용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human depth mode의 값을 변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타입도 달라요. 휴먼 뎁스 모드 같은 경우는 휴먼 세그멘테이션 뎁스 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휴먼 세그멘테이션 뎁스 모드를 타입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이것도 인원값을 확인을 해보면 disabled, fastest, bes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preference 모드도 requested occlusion preference 모드를 설정을 해주시고 이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이 값은 occlusion preference 모드네요. occlusion preference 모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occlusion preference 모드 같은 경우는 prefer environment occlusion과 human occlusion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럼 이거 두 가지 형태가 번갈아 가면서 전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버튼상으로 저희가 어떤 모드로 선택이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튼 내부에 있는 텍스트 값도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버튼의 텍스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업데이트 env depth 버튼을 만들어 주시고요. env depth 버튼에 텍스트 컴포넌트를 받아와서 변경을 해줄 건데요. env depth 버튼의 하위에 텍스트 게임 오브젝트가 있고 거기 안에 텍스트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오기 위해서 get 컴포넌트 in children을 사용을 할 거고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를 받아야 되니까 텍스트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텍스트 컴포넌트의 텍스트 값을 저희가 설정을 해줄 거예요. 텍스트 내용은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현재 오클루전 매니저, 현재 뎁스 모드가 무엇인지 받아와서 toString으로, 스트링 형태로 보여줄 거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휴먼 뎁스 버튼과 프리퍼런스 버튼도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휴먼 뎁스 버튼, 프리퍼런스 버튼 내의 글씨도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현재 휴먼의 뎁스 모드, 현재 휴먼 뎁스 모드를 받아올 거고 여기에서는 현재 오클루전 프리퍼런스 모드를 받아올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버튼이 눌릴 때마다 이 버튼 내의 글씨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한 이후에 업데이트 프리퍼런스 버튼 이 함수들을 호출해 줍니다. 업데이트 휴먼 뎁스 버튼, 업데이트 env 뎁스 버튼. 그리고 처음에 이 스크립트가 실행됐을 때에도 버튼이 업데이트 되어야 하니까 현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기에 업데이트 버튼들을 다 해줄게요.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AR 카메라 쪽에서 저희가 스크립트를 만들어줬고요.
ENV 뎁스, 휴먼 뎁스 버튼, 프리퍼런스 버튼 세 가지를 만들어서 이 패널에 있는 버튼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AR 오클루전 매니저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AR 오클루전 매니저도 get 컴포넌트로 받아왔고요. 버튼이 눌릴 때마다 이벤트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너를 추가를 해서 각각의 함수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함수에서는 버튼이 눌릴 때마다 다음 모드로 변경을 하게 짜져 있는데요. 모드의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모드에 도달하게 되면은 다시 값을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계속 순환하는 형태로 모드가 변경이 될 거예요. 그렇게 모드를 변경한 이후에는 버튼들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Change Human Depth 모드도 Human Segmentation Depth 모드를 받아와서 그 Depth 모드를 변경을 시켜주고 있고요. Human Depth 버튼은 업데이트 할 거고, Preference도 Occlusion Preference 모드를 받아와서 돌아가면서 모드를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버튼에서는 이 부분 잘못됐네요. ENV Depth 버튼은 잘 되어 있는데 이쪽은 Human Depth 버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Preference 버튼. 복사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세요. 네, 이렇게 각각의 버튼은 컴포넌트에 있는 텍스트 컴포넌트의 글씨를 업데이트를 해줬고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하고 빌드를 다시 해볼까요? 하단에 이렇게 버튼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ENV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모드가 변경되고 휴먼 뎁스 부분도 누를 때마다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AR 코어에서 휴먼 뎁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디세이블드밖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AR 키트는 이렇게 프리퍼런스 ENV랑 휴먼도 전환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플레인 렌더링이 안 되고 있는데 정확한 오클루전 비교를 위해서 저는 플레인 인식된 부분을 렌더링하지 않도록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지금 평면이 인식된 상태입니다. 책상 아래다가 나무를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오클루전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바닥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책상을 가려버리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손을 갖다 대도 손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은 전혀 AR 같지 않고 현실 세계에 녹아든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ENV의 오클루전 모드를 켜볼게요. 이게 가장 저성능으로 오클루전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테두리 부분이 굉장히 노이즈한 걸 볼 수가 있죠. 모드를 좀 더 업데이트 해볼게요. 미디엄 정도도 꽤 괜찮네요. 그리고 베스트로 하게 되면은 크게 차이가 없네요, 미디엄이랑. 이렇게 책상 아래에 있는 나무가 잘 가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짜 AR이 현실 세계에 녹아드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휴먼 모드도 한번 켜볼까요? 바로 베스트로 설정을 해볼 거고요. 프리퍼런스 모드도 프리퍼런스 휴먼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에 제 손이 이렇게 가리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손이 나무 앞에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가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쪽 부분은 알고리즘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좀 멀리에서 하면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가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AR 오브젝트의 앞면에 제가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AR 오브젝트의 뒤쪽으로 손을 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AR 오브젝트에 의해서 손이 가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